안녕하세요. 상의를 별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가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92 레벨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지금은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하는데 달러 지수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한 1%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기사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인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1.74 임금같이 상승을 했다가 많이 하락을 해서 최근에 다시 어떤 여러 물가 지수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달러 기준으로 해서 57,994불, 아직 6만을 훌쩍 돌파를 해야 추세적인 강세상을 예견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59,000달러 인근에서는 하락을 절하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S&P 500이 4,128에서 0.77%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13,900으로 해서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 상해, 심천, 중국 주식들이 계속 지표들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기술주 위주의 신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 단위로 이렇게 보더라도 지하 1층, 지하 2층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게 본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성장성이 미중 간의 어떤 그 기술 패권 정쟁에 다소 성장성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미국 시장을 활용한 중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어떤 시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어제 이제 S&P 500 상승 종목을 이렇게 보면 어제 테크 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 인터미디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터미디아는 보면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시장은 다시 성장이지만 성과가 나오는 이런 종목으로 많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무역 질서는 어떤 구글이나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어떤 그 성장과 판매 전략에 전 세계가 그 업종의 산업으로만 집중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그 다음에 최근에 IT 반도체 쇼테이지로 인한 반도체 소재 장비,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서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 은행 이쪽 종목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쇼테이지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알리바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차트를 이렇게 보면 많이 하방으로 이렇게 무너진 이런 상황입니다. 윗방향으로는 막고 있고 단지 아래 공간에서 조금씩 반등을 모색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대의 의미는 뭘까요? 중국 경기의 어떤 경제 어떤 한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미국의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 상황이 마치 그 1980년도 중반에 미국과 일본이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일본의 어떤 성장성에 어떤 시장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슈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산 반도체를 일부 사용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일본산 가격을 환율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켜서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업들도 살아남고, 대신에 역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그 당시 이후에 수출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일본의 어떤 경기에 큰
타격을 입힌 그런 상황이 한참을 이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의 차례인데, 중국의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서 중국산 제품을 가격을 상승시키기에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커졌고, 중국의 GDP도 지금 미국의 70%를 육박을 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도달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본질적으로 한 방에 중국을 때리기는 힘들고, 기술 패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한 어떤 무역, 그다음에 금융을 통해서 금융과 뭐 군사 정치를 포함을 해서 어떤 다각적인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한 1.94% 하락을 했고, 아마존이 한 2.21% 상승을 했습니다. GM이 생산 중지를 좀 연장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지금 반독점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애플이 미국 상원 증언 소환 요청에 거부를 해서 미국의 상원이 애플을 비난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 이런 반독점 이슈가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에게 있어서 어떤 중국 때리기가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때리기와 동시에 어떤 그 반독점 이슈까지 뭐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빅테크 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미국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PI 지수,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가 한 1% 정도 전달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 도소매 재고가 한 0.6% 상승을 했다.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물가가 상승을 했다,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카프란 달라스 연준 의장이 sooner rather than later, 늦는 것보다는 빠른 게 낫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이 부양책이 경기가 좋아지면 이러한 조치들이 철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조치 철회가 늦는 것보다는 좀 빠른 게 뭐 유리하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U 경기가 르카르도 ECB 총재가 2분기 때는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유럽이 반등을 하고 경기가 좋아져야 유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달러가 상대적 약세를 보여야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달러 흐름이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월요일날 백악관에서 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칩 쇼테지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는 알파벳, 인텔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떤 화상 비를 하기로 약정이 돼 있고, 뭐 추가로 뭐 여러 기업들, 뭐 포드,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통신 회사인 AT&T, HP, 델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관하는 거는 제이크 설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고요. 국가경제자문위원장 브레이언 디즈라고 이야기하네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참모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러반, 그리고 국가경제위원장에는 브라이언 디즈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 반도체 공급 서프라이 체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게 이제 뭐 테크 기업들하고 자동차 업종의 어떤 생산에 큰 차질을 지금 빚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러한 그 자재들에 대한 일정 재고를 확보하는 뭐 그런 논의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결과로 뭐 인텔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뭐 대결을 뭐 원치 않는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부티지지라고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요. 결국 바이든한테 뭐 패배를 했지만, 이분이 지금 미국의 건설부 장관, 우리로 하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전철, 초고속 기차 쪽에 이러한 그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초고속 전철의 건설이 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부양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뭐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도 부양안에 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부티지지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철도 건설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뭐 인프라 구축의 어떤 중요한 파도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역과 지역과를 연결한 어떤 고속철도 사업이 미국의 어떤 테마로 뭐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뭐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 하니까 지금 28%로 세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부티지지가 전에 35%였을 때도 살아남는 뭐 그런 갭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떤 훌륭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 기업의 어떤 민간 기업에 의한 뭐 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뭐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서 주도로 하고 이러한 수익을 미래 민간 기업과 공유를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시중은행의 어떤 여기에 시공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어떤 시중은행으로부터 뭐 자금을 조달받는 뭐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1.5조 달러 예산 계획을 제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방위비는 7,500억 달러, 한 1.7% 정도 상승을 했고, 일반 분야, 민간 분야에는 16% 상승한 7,690억 달러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한 8%, 한 8.4% 정도 뭐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은 백신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연준에서도 이러한 데프트 빚을 회수를 하지 않고 최종 대부자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PPI, 그러니까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가 전월 대비해서 한 1% 정도 상승을 해서 어떤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홀세일 인벤토리가 뭐 지속적으로 뭐 증가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인벤토리는 물건을 이렇게 카운트하는 뭐 재고의 개념이 있고요. 전 소비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표에서도 보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과 하락을 하지만 추세적으로 어떤 재고 자산이 일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PPI가 3월에 1% 정도 증가를 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했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좀 비중을 두는 뭐 시장 분위기를 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국제금리가 일부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주말에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최고치 뭐 2,300을 넘어서다가 최근에 뭐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틱 BDI라는 게 이제 뭐냐면 석탄, 철강, 원료, 철광석, 이게 벌크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벌크선을 운반하는 어떤 운반 비용이라든가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BDI 지수를 뭐 선정을 하는데, 최근에 뭐 지난주에 일부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가운데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화물 이쪽은 한 4.5%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원재료의 어떤 가격들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 아까 얘기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2020년 4월부터 해서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2020년 중후반부터는 급등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생산자 지수 측면에서 어떤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건 곧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PPI는 어떤 상품 비용이
한 1.7%가 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09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그 상품 가격의 상승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에너지 가격이 한 5.9% 정도 그달에 상승을 했고, 또 뭐 음식과 뭐 에너지 업종, 이 업종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보통 물가지수에는 산정을 안 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한 0.7%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업종을 제외해도 3월에 비해서 0.7%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물가가 지금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이러한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에너지 업종을 에너지 업종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게 국제 유가가 뭐 $80 이상 가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어떤 보급 확대에 따라서 이러한 국제 유가의 상승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볼 때는 어떤 생산자 물가 지수도 4월달 되면 좀 안정화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PPI 2010년부터 보더라도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게 글로벌 어떤 화폐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그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생산품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레리 커들러가 NEC 국가경제위원장이었거든요. 지금은 브라이언 디즈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공무원 출신이고 해서 어떤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언론 인터뷰라든가 트위터 활동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선 운용사 블랙록의 지속 가능 투자 책임자를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성명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위기를 끝내고 모두를 다루는 더 나은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사람의 어떤 그 임명 배경이 기후변화 협약 해결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경제 위기를 끝내고 더 나은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주된 임명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디즈는 새로운 역할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고 인종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겠다.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기후변화 협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러한 공급을 통해서 일자리 개선, 이쪽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 출신이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 자문을 했었다. 이것도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인텔이 여러 가지 그 국가 반도체 쇼테이지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그 보조금 등 중요한 정책의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텔의 주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한 6개월 동안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때 $42에서 지금 $68까지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상 최고가가 최근에 $69로 되어 있는데, $69를 상향 돌파할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하락했고, 어제 이머징 마켓 지수가 0.85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 EM 지수인데 이 종목 중에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데,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가 최근에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이러한 그 영향으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0.8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단에 이제 삼성전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이머징 마켓 ETF 자금들이 일부 EM에서 자금을 회수한다면 삼성전자 종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를 슛을 하고 그 비중 내에 있는 삼성전자를 롱을 한다면 이게 어떤 절환의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MSCI 지수도 한 0.47%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1%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월요일 우리장도
과히 뭐 긍정적인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할 때 반도체 쇼테이지 하면, 반도체 하면 그게 뭐 시스템이건 메모리건 우리나라를 뭐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지수가 패시브 자금들이 일부 요새 지난주에도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러한 그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어떤 뉴욕 증시 ETF인데, 여기 월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이 34.25인데 지금 23.47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해서 결국 성과로 실적으로 절환하기에는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그 화석연료와 뭐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을 해야 되고, 특히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화당 쪽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특히 어떤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미래의 어떤 기간 조정,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조급한 저점 매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수급을 확인하고 매수에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도 월봉인데요. 거의 작년부터 해서 3배가 올랐네요. 한 200달러에서 지금 종가로 446.80달러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뭐 노블록스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그 버추얼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또 이런저런 게임과 그다음에 일상의 어떤 컨텐츠를 공유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그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미래 성장성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관련 종목이 이제 노블록스라는 종목인데, 지난달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뭐 급등을 해서 현재 71.83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그 온라인 세계, 그 다음에 언택 문화와 결부하고 뭐 사이버 결제, 그리고 뭐 사이버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 속에서 향후의 미래를 뭐 지배할 수도 있다,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월봉인데,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떤 공포 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향후로 리스크 온하는 위험 시장을 선호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아, 미국의 원자재 관련 기업인데, 이번 달이 이르러서 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오르고 이러한 원자재 가격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각국마다 기술에 대한 패권주의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거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배터리 분야를 포함한 전기차 업종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미국의 전기차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이 월봉인데 이것도 20달러에서 지금 60달러까지 상승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인터미디어 관련 SNS 기업들이 향후 금리가 올라도, 그 다음에 세금이 올라도 그보다 더 많은 성장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SNS 기업, 페이스북, 구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에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으로 봐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력한 양봉 두 개가 지금 출현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섹터 종목인데,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어떤 그 강력한 뭐 지난달에 반등의 거래량이 출몰을 했고, 이번 달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ETF 요즘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방송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학 분야에서는 전기차나 뭐 배터리 관련 분야,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건설 건자재
특히 그 최근에 실적 플러스 향후에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로 건설 관련 뭐 종목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으로 집중을 해서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내일 뭐 2부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